안녕하세요, 평균스테입니다. 이번에 설 연휴주에 개인적으로 바쁘다 보니 업로드를 쉬게 되었는데 다행히 오랜만에 복귀 영상에서 기분 좋게 올킬 성공했네요. 영상 업로드 안 하는 날도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채팅방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추천픽이 배팅이 불가능하신 분들도 꽤나 계신 것 같은데 아쉽겠지만 제가 양팀 득점을 추천하면 오버로 가는 등 가능하신 선에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은 원엑스벳 등 해외 대형업 배팅 업체도 요즘은 이용하기가 쉬워졌으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시다시피 배트맨과 프로토는 배터에게 너무 불리한 환경이거든요. 이런 말을 제가 여기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지난 1차전 결과는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2대0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1차전 경기를 짧게 복귀해보고 가자면 이번 시즌은 아쉬운 폼을 보여주었던 세루 기라시가 2월부터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활약은 1차전에서 한 골과 한 기 도움을 기록하며 최근 좋은 폼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양상은 도르트문트가 홈 이점을 살리며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전개로 주도권을 잡았고 경기 시작 3분 만에 리에르송의 크로스를 기라시가 깔끔한 헤더골로 포문을 여는 모습이었죠. 두 팀 모두 백스리 기반의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뛰어난 수비 밸런스를 갖춘 팀들의 맞대결인 만큼 서로에게 많은 찬스가 나왔던 경기는 아니었지만 공격의 마무리 퀄리티 차이가 크게 났던 경기였고 세루 기라시가 이날 경기 베스트 플레이어 중 하나였다면 아틀란타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 잘루카 스카마카는 이날 워스트 플레이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180분 경기이기 때문에 두 골 차이는 도르트문트로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탈란타로선 홈에서 선제골을 넣을 수 있다면 분위기는 급격하게 홈팀 아탈란타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때문에 2차전은 선제골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그 선제골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를 예상해보는 것이 관건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2차전은 아탈란타의 홈이지만 도르트문트의 니코 코바치 감독의 전술적인 강점이 더욱 살아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앞서 말했듯 선제골이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더 부담을 느낄 팀은 당연히 아탈란타입니다. 때문에 경기 초반은 서로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보이겠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해야 하는 팀은 당연히 아탈란타겠죠. 물론 이 과정에서 아탈란타가 득점을 뽑아낼 수 있다면 경기는 정상화되겠지만 쉽지 않겠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지난 1차전 후반전 양상을 봤을 때 크랙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루쿠먼이 이적했고 케텔라에로와 라스파도리가 부상으로 빠진 아탈란타는 뛰어난 수비 조직력과 철저한 라인 간격 유지가 장점인 도르트문트의 수비를 전혀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경기 양상은 2차전에서도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며 최근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확한 슈팅 임팩트로 득점을 쭉쭉 꼽아내고 있는 세루 기라시의 폼을 생각해본다면 급해진 아탈란타가 오히려 한 방을 맞으며 무너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도르트문트의 역배당 승리를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며 추천픽은 도르트문트의 플러스 0.1 킵 승리입니다. 다음은 유벤투스와 갈라타사라이의 경기입니다.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승리 없이 1무 4패를 기록 중인 유벤투스는 이 기간 무려 15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지난 1차전 갈라타사라이의 홈에서 펼쳐진 경기의 결과는 갈라타사라이가 무려 5골을 폭발시키며 5대2 대승을 기록했는데요. 유벤투스로서는 선지실점을 기록하긴 했으나 코프 메이너스의 동점골이 바로 나왔고 또한 역전골까지 빠르게 나왔음에도 이렇게 무너져버린 것은 크게 아쉬움이 남을 만한 경기였죠. 그리고 전반전 경고를 받은 캄비아소를 대신해 후반전 표체로 들어와 20분 만에 경고 2장으로 퇴장을 당한 카발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경기에 나선 건지 궁금한 선수 중에 하나였고 이 스노우볼은 결국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며 게임을 터뜨리는데 크게 일조했죠. 또한 유벤투스의 이슈는 앞서 말했듯 최근 5경기에서 무려 15실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골키퍼 그레고리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SNS 댓글창을 막아버렸을 정도로 심각한 비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과연 그레고리오가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그레고리오의 스탯을 보면 심각한 수치인데 이번 시즌 현재까지 유벤투스는 경기에서 첫 슈팅을 실점으로 허용한 골이 무려 13골이며 이 기록은 축구 통계가 기록되기 시작한 후 단 한 번도 기록된 적 없는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박스한 슈팅에 대한 선방률은 고작 56%로 이 수치는 리그에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이죠. 유벤투스의 경기를 보면 유벤투스의 선수들이 실점 상황에서 그것도 경기 중에 오죽하면 그레고리오 골키퍼에게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 팀이라면 슬럼프에 빠져있는 골키퍼에게 다시 해보자는 등 용기를 폭풍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지만 현재 유벤투스에는 그런 선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직전 홈에서 0대2로 패배한 코모전만 보더라도 두 골 모두 빅클럽의 골키퍼라면 충분히 막아주어야 되는 골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선수들 간의 믿음이 깨지고 있는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갈라타사라이는 주말 리그 일정에서 오시멘과 노아랑 등 챔스에서 활약한 선수들을 과감하게 선발해서 제외하는 로테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갈라타사라이가 현재 터키 리그에서 치열한 우승 경쟁 중인 상황임에도 무게를 챔피언스 리그 쪽으로 좀 더 싣는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1차전에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면 2타전은 난타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당연하게도 유벤투스가 3골을 따라잡기 위해선 경기 초반부터 매우 적극적인 공격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지난 1차전 햄스트링을 붙잡고 교체되었던 수비의 리더 브리메르가 불투명하다는 점은 큰 악재입니다. 그리고 점수 차이가 더 벌어질 경우 유벤투스가 경기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현재 리그에서 챔스권 경쟁 역시 매우 중요한 유벤투스의 다음 일정의 상대는 로마이기 때문에 핵심 저항을 굳이 땡겨 쓰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란 생각입니다. 글쎄요, 유벤투스가 빠르게 추격골을 뽑아내지 못한다면 공격 의지가 꺾일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때는 일리즈 같은 핵심 공격 저항을 빼주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유벤투스의 승리 배당은 전혀 메리트가 없는 배당이고, 기준점이 높게 잡힌 오버 역시 유벤투스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기가 망설여집니다. 때문에 저는 최근 무너진 유벤투스의 수비와 골키퍼를 믿어보며 무려 2.8배당이 나온 갈라타사라이의 팀 득점 1.5 오버를 과감하게 추천드려보며